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SCS에서 미디어 쿼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 테일윈드는 그냥 가져올게요. 뭐 사실 안 써도 크게 상관없는데 테일윈드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멀라이즈 때문에 가져오는 거예요. 노멀라이즈 됐어요. 자, 저는 폰트도 그냥 반영을 해봤습니다. 폰트도 반영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보통 우리가 상단바를 만든다 했을 때는 헤더를 쓰죠, 그죠? 그 다음에 탑바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div 뭐 컨테이너 mx 오토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테일윈드를 쓴다고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너비가 저는 반응형으로 작업할 거기 때문에 반응형을 할 때는 여러분들 그냥 너비라고 위드라고 딱 집으시면 안 됩니다. 맥스를 줘야지만 화면이 줄어들 때 유연하게 코드를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그냥 너비 하게 되면 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정 픽셀로 잡히기 때문에 화면이 줄어도 얘가 줄지가 않기 때문에 맥스로 여러분들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1200 픽셀이라고 제가 뒀는데 일단 여기다가 테일윈드를 쓰고 있으니까 비지레드 300이라 써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이 이렇게 반영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너비 값을 이렇게 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화면이 줄어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보이죠? 그러니까 반응형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넘쳐버려요.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맥스를 쓰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화면이 주는 거에 따라서 보이죠? 텍스트는 당연히 인라인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응형 작업하실 때는 무조건 맥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는 이제 라이브러리니까 건들지 않기로 그냥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단바를 뭐 구현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접근해요? 자, 탑바에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컨테이너에 접근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제 컨테이너가 이제 너비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컨테이너의 너비.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적인 미디어 쿼리 같은 경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썼죠, 그죠? SCS도 이렇게 써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왜냐면 SCS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CSS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SCSS에서 적용하는 문법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미디어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썼는데 내가 특정 디자인만, 그러니까 특정 ASL만 화면이 줄었을 때 뭐 너비 값을 변경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되지만 믹스이네. SCS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예를 들어서 너비가 화면의 너비가 지금 화면의 너비는 이렇게 되는데 화면의 너비가 1150 픽셀 이하일 때 이런 식으로 이게 뭐죠? 화면의 너비가 1150 픽셀 이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들 컨테이너의 너비를 예를 들어서 줄이고 싶다. 지금 1200 픽셀인데 얘를 900 픽셀로 줄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그러면 비지 컬러도 바꾼다 해볼까요? 블루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화면 1150 픽셀 이하가 됐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거 뷰 컴파일러 보이죠? 이걸로 바꾸시면 어떻게 변환이 되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보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탑바의 후손인 컨테이너가 이렇게 바뀌어라 라고 쓴 거랑 똑같은 문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좀 더 이제 다채롭게 쓰겠다 하면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좀 더 뭐 몇 픽셀 이하일 때는 뭐 변경을 시켜줘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 가능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너비가 1150 픽셀 이하고 그 다음에 뭐 750이랄까요? 750 픽셀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화면의 너비가 750 픽셀 이하일 때라 쓸까요? 그때는 이제 요거 맥스의 너비를 이렇게 500 픽셀로 바꿔줘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되다가 화면이 줄어들었을 때 이렇게 나오다가 더 줄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끔 여러분들 코드를 구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디어 컬이라 해가지고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뭐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특정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이렇게 입히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요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뷰 컴파일러 통해서 보게 되면 요 코드랑 똑같은 거예요. 요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요 때는 화면의 너비가 1150픽셀 이하고 750픽셀보다 클 때는 요렇게 나오다가 750픽셀보단 작을 때 이하일 때는 요렇게 나와라 라고 쓴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내가 특정 HTML만 이렇게 조작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의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장점 같은 경우는 내가 특정 부분에다가만 미디어 쿼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한 코드 작성이 가능한데, 단점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것만 고집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150픽셀 요 화면의 너비 때 구현되는 디자인이 굉장히 많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서 써줘야 돼요. 반복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미디어 쿼리도 참고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믹스인과 조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 믹스인과 조합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한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써볼게요. 자, 믹스인을 정의를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일단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리스폰스 컨이라 쓸게요. 반응형 컨테이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얘기하거든요. 브레이크 포인트.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이렇게 변수를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값을 집어넣으면 이제 내가 초기 값을 넣겠다 하면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때 지금 믹스인을 썼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 거냐, 저는 이렇게 써볼게요. include 써서 include 쓰는 거죠. 얘는 뭐라 쓸까요? 미디움이라 쓰고 요걸 써야죠. 잘못 썼 리스폰스 컨테이너 이렇게 써줘야죠. 그러니까 리스폰스 컨테이너를 이제 불러왔는데 제가 미디움이라는 값을 넘겼죠. 그죠? 그러니까 미디움이라는 값이 여기에 전달이 되는데 요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조건이라는 걸 걸 수 있거든요. 조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배우신 분들은 조건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참고로 SCS도 조건문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조건문을 어떻게 쓸 거냐면 일단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교양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골뱅이 한 다음에 if가 뭐냐면 if라는 게 뭐죠?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라는 의미를 가진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이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녀석이, 자, 우리가 보통 같다라는 걸 어떻게 쓰죠?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같다를 이렇게 썼을 거예요. 뭐 10과 10은 같다 이런 식으로 쓰지만 IT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같다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는 두 개예요. 이게 같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배울 거예요. 요걸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같다, 같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맞다, 아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해요? true, false라 하죠. 그죠? 참 거짓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참 거짓.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10과 10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의 이제 결과가 뭐냐면 true예요. true. 그 다음에 당연히 10과 10이 같지 않다 했기 때문에 결과가 뭐겠어요? false인 거죠. 그죠? 이걸 참과 거짓이라 표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 녀석이 만약에 미디움이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포인트가 여기 미디움이라 썼기 때문에 여기에 미디움이라는 값이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값이 만약에 미디움이다 라고 하면 이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미디어 쿼리를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쨌든 내용물을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때는 이렇게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게 제 의도란 말이에요. 의도. 그쵸? 그러니까 리스폰스 컨테이너가 만약에 미디움이다 라고 하면 너비하고 높이를 너비하고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변경시켜 달라 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중괄호 쓴 다음에 골뱅이 한 다음에 컨텐츠라고 쓸 수 있거든요. 컨텐츠. 이 컨텐츠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말하는 거예요. 내용물. 다시 이 컨텐츠는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믹스인을 불러왔을 때 인자값이 일단 여기 매개 변수로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바로 컨텐츠예요. 컨텐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저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렇게 써볼 거예요. 스몰일 때.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아까 알려드린 요 방법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이걸 무조건 써야 된다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문법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쓰는 거지 이걸 무조건 고집하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조금 코드의 가독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어요. 화면이 만약에 뭐 미디움이다. 그 다음에 스몰이다. 미디움은 요걸 말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스몰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어떻게 썼어요? 요 사이즈를 스몰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스몰일 때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조건문을 if를 하나 더 쓰지 말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else라는 걸 쓸 수 있어요. else. 이 else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그냥 해봅시다. 시험 문제를 풀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그러면 1번이 보기가 있고 2번 보기가 있고 3번 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무조건 뭐예요? 시험 문제에서? 정답은 하나래요. 정답은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1번이 정답이면 2번, 3번 볼 필요 있나요? 없죠? 만약에 그러면 1번이 정답이 아니면 다시 몇 번으로 내려야 돼요? 2번을 봐야겠죠. 그죠? 2번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아니다. 그러면 바로 2번으로 내려온다 라고 하는 게 바로 else예요. else.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가 참이 아니다. 참이 아니면 우리가 시험 문제를 푼다 했을 때 시험 문제를 1번, 2번, 3번 순으로 보통 보편적으로 많이 풀잖아요. 그죠? 그러면 1번이 만약에 정답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2번으로 내려오겠죠. 그죠? 굳이 조건문을 맞는지 안 맞는지 if를 또 쓰는 게 아니라 else를 쓰게 되면 한 묶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랄까 어렵다 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if 다음에는 else를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else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면 되냐면 if, else if라고 쓰는데 자, 브레이크 포인트가 뭐다? 스몰이다. 자, 스몰일 때는 미디어 쿼리를 아까 어떻게 썼죠? 이렇게 썼죠?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믹스인과 미디어 쿼리 그 다음에 조건문 조합한 반응형 작업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분기점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딱 그 분기점을 약속으로 잡아놓기만 하면 뭐가 가능한 거예요? 그냥 내가 믹스인 딱 불러오고 뭐 스몰일 때는 어떻고 미디움일 때는 어떻고 라고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 코드는 이렇게 나오다가 화면이 줄었을 때는 이렇게, 더 줄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뭐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렵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요걸 써도 되고요. 그냥 일반적인 방법을 써도 되고 그게 아니다. 나는 요걸 좀 이해가 간다 라고 하면 이렇게 써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믹스인과 미디어 쿼리를 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이제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조건문. 그러면 얘가 참이다. 근데 얘가 지금 만약에 요거 같은 경우는 요것만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참이죠. 그죠? 참이면 얘가 실행이 안 됩니다. 말이 이해되죠? 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요걸 실행했을 때 리스폰스 컨테이너라는 믹스인을 불러왔을 때 요 값을 넘기잖아요. 그러면 그 미디움이라는 값이 여기에 이 변수의 값이 꼽히고 요 조건문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참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아까 문제를 푼다 했을 때 1번이 참이면 2번, 3번 굳이 볼 필요 있나요? 굳이 볼 필요 있어요? 없죠. 그죠? 시험 문제를 푼다 했을 때 1번이 정답이면 2번, 3번 굳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코드가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1번이 정답이다. 그러면 얘는 실행조차도 안 됩니다. 실행조차도. 근데 얘 같은 경우 얘 입장에서는 얘가 스몰이 아니죠. 그러면 어디로 내려온다? 여기로 내려온 거예요. 여기로 내려와서 요 코드를 얘가 참이네? 그러면 이 코드를 실행시켜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건문을 조합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돼요. 근데 이걸 무조건 써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형 분기점을 나름대로 정의를 해놓으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거를 또 쓰고 할 필요 없이 얘네들만 불러와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뷰 컴파일러 보게 되면 요거예요. 똑같죠? 그죠? 요겁니다. 요거. 얘도 마찬가지로 뷰 컴파일 보게 되면 컴파일된 결과가 요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그냥 뭘 쓴 거예요? 믹스인으로 정의를 하고 조건문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만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미디어 쿼리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디어 쿼리를 어떤 식으로 조합해서 사용하냐에 따라서 반응형 작업이 조금 더 다채롭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SCSS는 미디어 쿼리를 요런 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고, 아니다 나는 그게 너무 어렵다 라고 하면 일반 CSS 방식으로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용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요런 방법도 있고 요런 방법도 있다 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